제가 필리핀을 간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필리핀을 왜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근무한 3년 동안 여기 계신 동포 한 분 한 분 모든 분한테 신세를 졌는데 또 가서 신세를 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뵙고 싶고 안부를 여쭤보고 싶고 정말 만나서 포옹하고 싶고 그럼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제 강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파트인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야 할까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평통이 준비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통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좀 이제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연세대학교, 화요일 날은 제 고향인 평택에 국제교류재단의 고문 역할을 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집회 외교장관 특사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카톨릭 대학교, 금요일 날은 성신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이제 대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상화 대사 가셨지만 여기 오기 전에 이상화 대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사 3년 해보니까 이 나라 정부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동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동포분들 잘 모시고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대사도 외교부에서 가장 또 유능하고 또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이상화 대사를 또 반겨주시고 또 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늘 강조한 소화제,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그래서 이 멋진 이 필리핀 동포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동포사회가 되고 또 대사관도 우리 동포사회를 잘 섬기는 그런 대사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 총영사님도 외교부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시안 총영사관은 여기보다 동포사회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동포분들 잘 섬기고 잘 하실 것으로 상영이 드립니다. 그래서 시안 총영사를 거쳐서 앞으로도 대사로서 많은 활약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평통의 의미가 있죠. 사실 이상화 대사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 참석을 해서 미국에 가셨고요. 그래서 한번 평화 통일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부터 볼게요. 사실 KBS가 매년 8.15 계기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82%가 북한의 비호감, 그 다음에 75%가 안보 불안을 끼고 있다. 이게 통계를 보시면은 2021년부터 2022년, 23년까지 계속 안보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다. 그 원인은 역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핵 문제를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북한 정권 호감도도 매우 반감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위한 그런 여정을 가야 되는데 시원하게 좀 이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도 큰 부담 없으면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7.3%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골드맨삭스라는 투자은행은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통일한 한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4위 내지 5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남한의 대한민국의 자본력, 그 다음에 우수한 기술, 그 다음에 북한의 싼 노동력, 그 다음에 풍부한 천연자원 이거 잘 합치면 통일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3위, 4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자, 통일 가능성이 71%를 아직도 많이 통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4.6%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통일을 위한 3개월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북한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군사적인 신뢰 구축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특히 해결 전망이 참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더 강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전쟁 없이 평화를 위해서 가야겠죠. 근데 외교관은 사실 총칼 없는 전쟁에 돌입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면서 또 경제 협력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KBS에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간 조사한 결과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육만영 회장님이 또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고 평양도 가셨는데, 이런 국제 그 대회 남북 단일팀 결성, 이거는 이제 그 2023년 4월 7일부터 10일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동의하는 편이 44%, 동의하지 않는 편이 47%.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남북 단일팀이 결성한 것이 동의하는 편이 45%, 약간 반반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서 이렇게 공동 참여도 하고 단일팀도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비록 군사적으로는 대결 구도에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 교류라든지 또는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점진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평화, 번영의 이제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비전은 결국은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대 원칙이 그렇지만 일체 무력 도발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호혜적인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 세 번째는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같이해서 공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죠. 다음. 한반도 안보 환경이 너무 좀 암울하죠. 좀 안보 불안정성이 계속 고조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물론 이제 그 한반도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신냉전을 넘어서 신신냉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평화 번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신뢰 구축이 돼야 되는데 또 비핵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계속 대화를 안 하고 또 남북 사무소도 폭파시키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실적인 상황이 정말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집단 지성을 갖고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에 있게 되시죠. 다음. 결국은 국제적인 그런 협력,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대강 대치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많은 나라들이 필리핀 포함해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을 지지할 것인지,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무엇보다도 뭐 국가는 한미동맹, 금년 이제 한미동맹 7주년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담대한 구상, 뭐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더 이상 북한이 핵을 안 가지면 우리가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이제 담대한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대화를 사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유연한 상호성의 근처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인데, 이런 담대한 구상, 결국 모든 것을 프래그매틱하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작년에 했습니다만은, 다음.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죠. 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이 정부의 그런 구상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핵이든 미사일이든 포기를 하면은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겠다. 지금 북한의 경제는 남한 경제의 40분의 1입니다. 2.5%밖에 안 되죠. 1인당 GDP가 뭐 한 1,300달러, 우리나라는 35,000달러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격차가 엄청 큽니다. 독일 통일하기 전에 서독의 경제가 동독의 경제보다 4배 컸습니다. 우리는 지금 40배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이 굉장히 그 경제적인 혼란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몇 년의 시련이 있겠지만은 통일한국의 경제는 더 미래 세대에 더 큰 비전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보았듯이 지금 북한이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다 뭐 중국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전에 외교부에서 국제경제국장 할 때 한번 단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이제 신의주가 있고요. 뭐 석탄이 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제 물어봤더니 이 석탄이 다 중국으로 오고 중국에서 식량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석탄을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석탄이나 그런 자원들이 남한으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참 지금 서글픈 현실에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조금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공동제안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욕 시간으로 오늘 이제 안보리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과연 북한 인권 문제를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론할 그 필요성이나 그 유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토론합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느냐, 반대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담대한 구상이던 우리의 정책을 북한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다음. 물론 안보리에서도 계속 우리는 뭐 미국과 일본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 거부권이 있거든요. 거부권 때문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이 안보리에서 성과가 없이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다시도 결속을 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결속을 하면서 이 서방에 대응하는 그런 신냉전 시대에 와 있습니다. 다음.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인내를 갖고 대화의 창을 닫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시키고 단념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결국은 뭐 우리도 그러면 핵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그런 능력은 있죠. 그걸 핵 도미노라고 합니다. 일본도 핵을 갖게 되고 결국은 통일한국 상황을 하면 일본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갖는 대신에 미국의 핵 우산 항모 상황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지금 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을 해갖고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핵 항모, 미국의 핵 항모가 한국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필요하면 미국이 핵 보장을 계속 해나가겠다. 그런 것이 이 확장 억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미국이 중국 오버하지 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왜 중국이 과잉 반응을 보이느냐. 물론 이제 중국에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핵 항모가 오는 것이 북한의 핵을 단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사실 군사 정보 같은 것이 일본하고 미국에 많이 의존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그런 군사 첩보 이런 유성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는 그래도 과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 조지 산타야나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ose who do 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과거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께서 엊그제 경축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북한이 지금 전체주의 억압 속에서 가난과 공피 속에 있지만 근데 뭐 북한을 돕겠다 이런 얘기는 뭐 하시지 않고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근무할 때 저희 캠프 데이비드도 저 갔습니다. 우리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왔을 때 이제 뭐 시골의 별장입니다, 별장. 길도 좁고 거기서 역사적인 그런 선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좀 이렇게 이 백악관이나 이런 데보다도 딱딱하지 않게 약간 별장이니까 좀 우호적인 뭐 넥타이도 안 차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 속에서 협력 분위기를 끌어내는데 어떤 협력 분위기를 끌어낼 것인지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당연히 이제 미국도 이 인도 태평양 전략하에서 필리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신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필리핀이 그동안 친중 정책에서 친미 정책으로 선언했는가?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남중국해 문제. 근데 이제 대만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격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근데 이게 마르코스 대통령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대만을 공격하면 직접적으로 그런 낙진 같은 효과가 필리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더 허락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군사기지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물론 한국과 필리핀 간의 정상회담,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전 분야나 방산 인프라 분야. 저도 사실은 필리핀이 굉장히 자원도 많고 아름다운 곳도 많고, 제가 사실 여기서 근무를 할 때 가끔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그래요. 당신은 한국 대사야, 필리핀 대사야. 그런 얘기를 해요. 워낙 필리핀 홍보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보수로 한국에서 또 제가 필리핀 홍보 명예 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필리핀을 홍보하고, 물론 이제 한국과 필리핀 관계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필리핀 대사로 왔을 때 당시 16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두테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그만두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198만 명이 한국분이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아직도 필리핀 굉장히 위험한 지역,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범죄 도시 원이라든지 또는 카지노 이런 쓸데없는 그런 게 막 방영이 돼갖고 필리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그래서 제가 지방도 다니고 곳곳에 다니면서 필리핀 동포세, 제가 이제 재동포 영사대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제가 750만 재동포를 담당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다녔죠. 저는 지금도 어디 갔든지 제가 그럽니다. 필리핀 동포사회가 최고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는 그냥 험한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필리핀 동포사회가 우수하다. 첫 번째, 이 필리핀 동포사회 모든 분들이 다 VIP다. 이걸 영어로 V는 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필리핀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한국과 필리핀 관계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두 번째, 인테그리티.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이 한 필리핀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죠. 제가 노인의 분들도 여기 좀 선배 세대로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민원실에 일일이 오셔서 민원 봉사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 P는 패션입니다. 패션. 지금 노인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1세대 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머리만 이제 하얗고 약간 연세가 드셨지 정열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다. 그래서 비전, 성실함, 그다음에 정열, 이 VIP 요소를 다 갖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미국 교사 한국학교 교사협의회 총회가 있는데 저번에 기조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총영사를 했거든요.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우리 노인분들, 노인회 이런 분들 푸드뱅크 봉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필리핀 동포사에서 우리 노준하 회장님도 그렇고 정말 좁은 길을 걷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완소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또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계세요. 다 민다나오 섬 이런 데 가시면서 40군데 학교를 다 섬기는,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필리핀에는. 그러니까 미국인 대비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저는 이 동포사회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또 역할을 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여성연합회, 코인, 그죠? 그 다음에 또 못지않게 또 같이 또 이렇게 하시는 사모님들, 회장님, 이동수 회장님, 다 사모님 덕이십니다.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더. 저도 요새 이제 집에서 뭐 교수랍시고 집에서 주로 강의자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충성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쓰레기도 버리고요, 시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슈퍼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뭐 사과를 사오려면 사과를 다 사오는데 왜 사과를 잘 골라서 못 사오냐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고르는 사과하고 여자가 고르는 사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DNA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양정상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이 이제 4번째, 5번째 교육 대상국이고, 중요한 게 우리가 중국을 제치고 계속 지금도 그럴 겁니다. 7년 동안 관광객이 1위 아닙니까? 1위.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아는 거예요. 여행사도 아는 거예요. 한국 관광은, 필리핀 관광은 안전하다. 그래서 200만 여행객이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차 뭐 도망온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제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언론에 제가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드라바, 빠끼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신문에 기고하고 있는데, 주한 필리핀 대사가 아주 여성인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베스트 공관장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요. 한국과 필리핀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하여튼 전국 곳곳을 다닙니다. 우리 이제 망고장학회 이동수 회장이 계신데, 이 망고장학회 그런 장학금 줄 때, 그 지방에서 할 때도 다 이분이 오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하고 저하고 이기투합을 해서, 우리가 한국과 필리핀, 거기 이제 한국에서도 필리핀 이제 동포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포사회가 또 한국에 기여를 하고, 이 필리핀은 우리 한국 동포사회가 또 기여를 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제 터전을 만든 것이 결국은 우리 1세대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 차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을 때 하나 조그만 성과로서는 필리핀 코리아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친한 그룹을 이제 만들었는데, 회장을 컨셉션, 필리핀 국립대학 총장,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다음에 또 차세대, 또 문화 쪽에서 차세대 또 위원회에 우리 허무철 회장님의 회장님 사이먼도 해서 이제 앞으로 결국은 차세대들이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차세대들의 역할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차세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고 우리가 지원을 또 해야 됩니다. 자, 해병대가 처음으로 필리핀 주도 카마닥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만 둘입니다. 굉장히 불행하죠. 사실은 큰 아들을 낳고 10년 만에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0대 50%인데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 아빠는 딸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한번 시도를 다시 해보자. 근데 불행하게도 또 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 둘째 아들이 약간 딸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시카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해병대를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서 국가관도 세우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필리핀이 한국과 이제 군사 분야에도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동영상 화면 보니까 평통에서도 로렌자나 국방장관 만나셨는데요. 우리 홍문철 회장님도 굉장히 자주 만나셨죠, 옛날에. 그 로렌자나 국방장관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현대에서 호위함 2척, 그다음에 구축함 2척을 알았고요. 그 전에 뭐 벌써 12대의 FA-50 경전투기도 팔았는데, 그만큼 이제 군사 분야에서 우리와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 이제 기업에서 좀 나오신 분이 있지만, 사실 기업이 우리 동포분들이 뭐 현대자동차도 사시고 또 삼성 TV도 사시고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학교를 위해서도 기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노인회 또는 뭐 우리 한인회 형통 이런데 좀 기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좀 바라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도 회장님 하십니까? 지금도 회장님이세요? 아니세요? 잘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이게 필리핀이 우리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을 했습니다. 다음. 또 외교부 차원에서도 그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있을 때 외교 차관이었는데 지금 마닐로 외교 장관이 됐죠. 유엔 대사를 하고 나서 우리 이제 박진 장관하고 인도네시아의 전통 옷입니다. 바틱. 저는 여기 있을 때 바롱을 주로 많이 입었는데 바틱 옷을 입고 이제 회담을 하는 모습인데, 다음. 여기서도 결국 많은 문제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75주년, 내년 아까 이상화돼서도 얘기했지만 내년 이제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70주년 행사를 여기 있을 때 2019년에 했는데 정말 많은 단체 분들한테 제가 괴롭혀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인회, 평통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하셔서 우리 2만 명 정도 참석했나요? 퍼레이드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정말 많은 행사를 했죠. 박계호 선수를 또 우리가 명예 또 홍보대사도 위촉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2019년이 어떤 굉장히 피크였던 어떤 한 필리핀 문화축제도 우리 변정우 회장님이 또 주관하셔서 크게 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75주년 된 이 아세안 국가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아세안 제가 이제 국내 외교원에서 고문을 맡아서 베트남과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 행사에 제가 현인그룹 총괄 자문을 했는데 겨우 3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 국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인정한 국가도 필리핀이요. 또 한국에 최초로 파병한 7,420명을 파병한 나라도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필리핀에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필리핀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마을 꽃가요 필리핀어. 다음. 그래서 뭐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뭐 이 미사일 도발 규탄하는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필리핀은 일방적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지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역 역조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 때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게 되게 농산물이에요. 특히 바나나. 두테르테 대통령 그 민다나오 섬 다바오 쪽에 바나나가 많이 있는데, 이 바나나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2억 8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호이암 하나 팔면 뭐 3억 달러 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관세를 좀 낮춰달라. 그랬더니 뭐 그를 위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해달라 그랬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체결을 했는데 겨우 바나나 관세가 3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슈퍼마켓에 바나나가 95%가 원래 필리핀산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하고 뭐 자유무역 협정하면서 80%로 떨어졌습니다. 베트남하고도 이제 또 5년 후에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타결이 되면 베트남 바나나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필리핀 바나나의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껏 했더니 겨우 3%씩 10년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꼭지가 돌았습니다. 소위 말로.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필리핀에 물건을 많이 팔아먹고 했는데 이게 들소리냐. 그랬더니 필리핀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뭐 사과를 덜 먹는데요. 하여튼 희귀한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필리핀 바나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당도도 높고 다른 바나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남녀관계, 인간관계 모두 똑같지만 나라관계도 서로 이제 쌍방간에 호혜적으로 해야 지속적으로 관계가 발전하지. 일방적으로 필리핀은 한국을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뭐 바나나 그거 뭐 결국 그게 어떤 우리 농민들 생각하면서 농민 표 생각한다면서 하는데 저는 너무나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다음. 이게 이제 해양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길목에 있어서 우리가 원유 한 85%가 다 이 남중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 중국, 우리 총영사님 또 중국 가시는데 할 수 없어요. 뭐 그래도 한국 분이니까 중국에서 그냥 필리핀에 물대포를 쏴버린 거예요. 좀 중국 사람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외교부에서 그 아세안 국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중국이 아직도 넘버원 우리가 경제 교육 국가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세게 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처음으로 이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약간 성명 비슷하게 내서 그 너무했다. 이렇게 약간 항의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필리핀 정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외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렇게 필리핀이 어려울 때 같이 손을 내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필요할 때 이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참 잘했다. 그래서 필리핀 외교부 장관, 필리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정부 또 우리 대사관에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다고 그래요. 다음. 자, 이 구민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 기반구 측에서 4대 활동 목표가 있는데요. 다음. 사실 동포사회 협력이 없이 어렵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평통만 했었어요. 평통 회원이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동포사회 협력 없이는 평화통일이든 이런 정책이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친배시 회장님이 평통회장도 하고 지금 한인회장에 하셨으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초청을 해서 줌으로 특히 이제 공공외교에 대해서 당신은 이 동남아 여기 북부 지역이니까 몽골 많은 나라에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동포기관 단체와 협력도 중요하고요. 재동포 청소년, 미래 세대를 끌어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천에도 갔습니다. 우리 윤만혜 회장님의 고향이 진천에서 그때 제가 또 다른 일정에서 급히 이제 떠났는데 거기서 통일 공감 좌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좌담회 윤만혜 회장님뿐만 아니라 몽골, 마카오, 홍콩 지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다음. 그리고 6.25 참전, 이걸 다음 세대에 알려라. 그래서 3살 제가 필리핀 대사로 오자마자 도착한 첫날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한국전 참전용사하고 점심했습니다. 그리고 라모스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8번, 9번 만났나요? 이번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90세, 그 당시 90세인데 내가 전쟁이 나는 건 바라지 않지만 한국 반반대에서 전쟁이 나면 난 또다시 참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의 경제개발, 우리 필리핀이 배워야 된다. 그분은 우리 정부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돈 들인 것도 아닌데 그냥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으니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운이 좋게 3일 후에 당시에 두테르테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제정했는데 대통령이 한국전 참여용사를 만나서 고맙다. 그러니까 한국전 참여용사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죠? 제가 샌프란시스코 초용사 갔을 때 많은 미군들이, 그죠?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나서 배 타고 2차 대전 참전하고 한국전도 참전했잖아요. 근데 LA에도 없고 샌프란시스코에도 한국전 참전 기념회가 없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한국전 참전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리고 한국 동포 한 분이 30만 달러를 거둬놨어요. 이 300만 달러인데. 그래서 제가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맨 처음에 도선 안창호 선생이 모금운동하고 나서 모금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젊은 초용사가 와서 무슨 모금운동을 하냐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돈을 내가 투명하게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돈은 저한테 주지 말고 미국 한국전 참여용사에 갖다 줘라. 대신 그 갖다 주신 돈 사진을 찍어갖고 동포신문에 내게 하고 $500 이상 내신 분한테는 제가 감사패를 영어로 제 이름과 미국 하원의원 이름을 내서 거기다가 한미동맹 중요한 기여를 했다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그 집에 드시지 말고 식당이면 식당, 세탁소면 세탁소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와갖고 그 감사패를 보고 놀란 거예요. 당신 대단한 일을 했다. 거기 $500는 안 써있죠. 그러면서 세탁소에 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식당에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내면 아주 부끄러운 것처럼 됐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미국에 태어나는데 한국 전쟁을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부를 꼭 기부를 하게 하라. 그래서 $1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주면서 부모님이
이거는 한국전 참여용사를 위한 거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0명의 학생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만 달러를 걷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부에다가 우리가 매칭 펀드를 달라 100만 달러를 걷어서 제가 이제 지난 주에 가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한국전 참전기를 잘 세워갖고 그것이 이제 관광지도 되고 교육의 장소가 됐습니다. 근데 뭐 필리핀은 굉장히 아름답게 한국전 참전기념이 있겠는데 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지금 한인회뿐만 아니라 평통 그다음에 뭐 롯데 많은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또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변지용 회장님 계시네요. 이 한국전 참여용사 또 보훈 행사를 우리 신성호 수석님도 같이 해서 했고 제가 시골 이제 안중이라는 교회에 또 부탁을 해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접대를 해드렸습니다. 우수원들의 장학금을 우리 정부 때 요청해서 2배, 3배로 늘렸고요. 또 롯데나 많은 기업들이 또 장학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열정 있는 청년 세대가 통일 미래 담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북부협에서 주니어 명예자문위원을 출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모범적인 행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 출범식도 했고요. 당시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요. 다음. 여기서 우리 노 회장님께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필요한 현지에서 동포, 그다음에 제국민 자녀들의 안보의식과 올바른 통일과 인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공공외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공공외교는 간단하게 그 나라의 정책이나 지식이나 문화를 상대국 대중에게 알려서 그 나라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한류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그리고 필리핀에서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죠? 네, 다음. 그래서 70명이 참여하고, 다음. 이를 내서 서로 통일 문제도 논의하고, 또 이자스민, 여기 출신이죠. 이분이 와서 특강도 했습니다. 다음. 또 마닐라 서울에서 이 골든벨은 주로 국제학교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것도 취재가 됐었고요. 다음. 다음. 또 이제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 대사를 하는데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반크라고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 주식이 돼서 이런 사이버상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비핵화 문제 이런 담대한 구성을 이 주류사회에 알리는 게 이제 평통의 목적 아닙니까? 다음.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 상원이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필리핀 한반도 평화장치 이런 데 결의안도 채택한 바 있고요.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동포의 역할인데 참 어려운 시기에 살았습니다. 뭐 화산이 분화하지 않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태풍, 하여튼 이 자연재해도 많은 이 필리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필리핀 한인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변재우 회장님이 그때 코로나가 막 생기기 전인데 이제 그 마스크 회사에 요청을 해갖고 마스크를 받아서 마스크를 또 배분을 했고요. 또 어려울 때 또 이 사랑 나눔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원래 이제 이 부산에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마리아 수녀원 미국 사람이 그걸 만들어갖고 마리아 수녀원을 해서 정말 최극빈층 고아들 사람들 교육시키는데 이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테말라, 세부에도 있고요. 3,000명의 최고로 가난한 학생들을 뽑아서 제가 이제 변정희 뭐 이동수 회장님 갔는데 걔들이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이 닭장처럼 표현이 죄송하지만 4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어서 나와야 돼. 그런 데서도 감사하게 공부를 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서울대 치대 교수님이 정기적으로 하고 또 이동수 회장님이 거의 졸업한 학생들 그동안은 뭐 몇백 명이 되겠죠. 또 본인 회사에 또 취직도 시켜주고 그런 좋은 일 찬양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말씀 못 드리지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한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필리핀 6.29 주최 이제 바자 같은 걸 할 때도 코인이 참여를 하셨고 특히 이제 코인 이제 신혜수 회장님 계신데 감사한 게 제가 또 그 뜻이 있어서 뭐
이 톤도 쓰레기 마을이 세계 3대 쓰레기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양숙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 450명을 피딩하고 에듀케이팅을 하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코인 신혜수 회사님 그냥 상품 많이 사갖고 같이 가서 우리가 섬겼고, 또 우리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바자회 외교단, 그래서 이 대사 부인들 제가 또 버스를 해갖고 거기 쓰레기 마을도 가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필리핀 외교부 장관 부인이, 또 우리 변정 회장님이 그 어려운 필리핀 사람들이 마스크든 그런 구물품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 외교부 장관이 가는 데마다 필리핀 우리 동포사회가 최고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동포분들 덕에 그냥 대한민국 유산까지 확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제가 황금 대십자상 받고 필리핀 하원 상원에서 뭐 계리안도 채택하고 이것이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밥 숟가락 하나 올렸는데 이관수 회장님의 어려운 사람도 하여튼 모든 것이 합쳐서 선을 이룬 그런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 여성연합회도 또 불이웃돕기 봉사활동 많이 했죠. 코인 이런 데서도 여성연합회에서도 끊임없이 하고 어르신들도 섬기고 또 화장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자, 우리 심재신 회장님도 아까 내가 선거 유세하시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물론 박수만 치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노력을 좀 다하고 계십니다. 사진도 잘 나왔어요. 국회에 나가시려고 그러나 자, 이 세계에서의 한국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다음. 세계에서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 폐허 속에서 미국의 원조, 이제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필리핀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후에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다음. 세계 혁신지수, 대한민국 1위입니다. 다음. 군사력, 우리가 세계 6위입니다. 엄청나죠. 사실 군사력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한국이 통일되면 군사력을 그만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경제력에 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음. 자,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결국은 부모 세대 높은 교육열이죠. 우리 애들만큼은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교육열이 가장 큰 거고, 또 협동하는 정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정신, 아무것도 없죠.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can do spirit.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정신으로 이제 뭉친 거 아닙니까? 또 이관수 회장님이 사막운동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미래,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지난 한 달 전에도 부산에서 전 세계 새마을 장관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의 비전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다른 분이 많은데, 허먼 칸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가 옵니다. 1960년 후반에.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발전하는데, 제가 대통령이 그 미국의 미래학자를 만난 것도 신기하고, 그분의 어드바이스를 따른 것도 신기한데, 세 가지를 어드바이스 합니다. 하나는, 이 가발이나 팔아갖고 대한민국에 발전이 없다. 중공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고속도로를 해야 된다. 물류비용을 해야 된다. 이 필리핀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 환경도 중시해야 된다. 근데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환경은 좀 내치고, 그때 결국은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철강,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넘버1 조선국가가 됐고, 넘버5 자동차 생산국가가 됐죠.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야당, 언론 다 반대했죠. 차도 몇 대 안 다니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결국은 비전을 갖고 고속도로를 한 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기업들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도 반도체 미래의 쌀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고 반도체를 했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반기문 총장님, 우리 이제 이상화 대사인데 반기문 총장님 모자에 가졌는데, 인재가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다음.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그래서 17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가 외교장관 특사로 한 어려운 나라, 방글라데시, 네팔 이렇게 가보면, 또 1불 이하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노 퍼벌티입니다. 노 퍼벌티. 네.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제 아들을 그때 고등학생인데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제가 필리핀 대사로 올 거는 생각도 못 했죠. 필리핀 농촌에 가서 열흘 동안 봉사를 하면서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 대학 교수의 엔드 오브 포벌티, 빈곤의 종식을 책을 주면서 왜 필리핀이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필리핀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마르코스 대통령 만나려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뭐 거부하고 뭐 2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왜 필리핀이 지금은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지를 가서 보고 와라. 그때 뭐 농촌에 가서 고상과 시시다 하고 책을 못 읽고 왔는데 결국은 전 세계가 지향하는 것이 빈곤의 종식, 제로 헝거입니다. 아직도 굶주린 사람이 많죠. 저는 뭐 여러분 지금 1세대가 계시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외교부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데 그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1년 빨리 들어간 게요. 미군 유니세프가 주는 빵, 옥수수빵, 지금 같으면 못 먹을 텐데 맛이 없어서 옥빵하고 분유. 그때 뭐 위생시설이 있어서 뭐 냉장고 있습니까? 없죠. 분유 덩어리 큰 걸 갖고 왔고 큰 도나무통에다가 해서 그 분유를 터먹여서 그거 먹고 싶어서 1년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미국에 준 그 분유, 빵 갖고 거의 연명하다시피 했죠. 점심은 거의 굶고 그런 나라였죠. 우리가 이제 갚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다음. 이 엑스포, 왜 우리가 엑스포가 중요하냐.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그걸 이제 정부가 요청해서 외교장관 특사로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비전을 갖는 겁니다. 2030년에 우리가 하는데, 금년 11월 28일 결정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엑스포 주최하기 위해서 뭐 BTS, 그 다음에 조수미, 뭐 이정재, 많은 분들이 이제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은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부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 그런 비전을 주신 것이죠. 엑스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 산업혁명, 발전, 예를 들면 프랑스의 에펠탑, 이런 거 다 이제 엑스포 기간에 생긴 거거든요. 물론 6개월 동안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6조 5천억 원의 개최 비용이 들지만, 경제 효과는 43조.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제 대놓고 얼마 전에는 쿡 아일랜드 들어보셨어요? 인구 15,000명입니다. 근데 한패예요, 거기도. 그래서 하와이를 거쳐서 쿡 아일랜드 가서 거의 총리를 만나는데 지지를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고 지난 6월 때는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파리에 가서 그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이재용 삼성회장하고 아시아 담당 대사를 맡아서 거기에 있는 이제 파리에 있는 대사들을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좀 하거든요. 소르본에서 공부를 해갖고 그래서 교섭을 또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하고 지금 많은 동포분들도 이제 부산하고 연관이 없더라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 글로벌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닦는 것이 대표적인 성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성김의 리더십. 옛날에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랬잖아요. 지금은 섬겨야 따릅니다. 회장님 많이 계시지만, 역대 회장님도 계시지만, 회장님을 안 해보신 분들은 회장하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한인 회장하면 한국 정부에서 돈을 준다면서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내시면서 시간과 많은 다재장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본인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기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망고장학회도 마찬가지고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결국은 그 사회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장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회장님을 골고루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필리핀 한인연합회 회장님은 단임제라는 것도 좋아요.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중임도 하고 좋지만 많은 분들이 회장을 하면서 이게 어려움 이것을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죠. 어떤 분들은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한마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라. 한인회장
또는 뭐 노인회장 모든 단체장님을 하시면 다 회장님 진정으로 존경하는데 이런 분들 다 100% 있습니까?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비판하는 분들도 껴안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푸는 것이 계속해서 내 재능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고 돈을 베풀 때 참다운 리더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다음. 이 윈스턴 처칠,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 필리핀에 있을 때 한 35개 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이 비관주의자는요, 어떤 기회가 와도 어려움만 봅니다. 물이 여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낙관주의자는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관주의자는 목마른데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모든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 다 똑같이 직면하는데, 비관주의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 학교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운데 뭘 할 수 있어? 비관적으로 봅니다. 우리 단체가 뭐 목소리 각각 다양한데 뭘 할 수 있어? 비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낙관주의로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특히 학생들이 내가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물잔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이걸 보는 시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 단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 사회의 미래도 좌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그래서 난 타고나서부터 좀 비관적이야. 난 뭐 비평적이야. 이런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노래도 중요해요. 그죠? 자, 다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죠? 도는 말이면 57입니다. 다음. 왜 이게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죠? 근데 왜 덴마크, 노르웨이는 조그만 나라들은 행복할까? 그걸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덴마크에서 피게 라이프,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이 피게 라이프, 다음. 안 넘어갑니까? 피게는 안락하고 아늑한 상태. 이 사람들의 행복감은 뭐냐면, 나는 이제 퇴근하고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거창하게 50억 원 있어야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회정을 해야? 이런 게 행복함이 아닌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50억 것도 부족해요. 제가 이제 여기 한 30년간 일관 생활하면서 재벌도 많이 만났고, 재벌일수록 또 이게 항상 형제간에 다툼이 있더라고. 돈 때문에. 제가 엘리자베스 왕도 만났고, 부시 대통령도 만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권력이든 부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너무 우리가 추구를 할 때, 결국 스스로가 내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어느 정도 주위에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현실에 만족해갖고 아무 발전이 없다. 이건 안 되죠. 꾸준히 발전을 해야 되지만, 현실에 만족하고,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가족들, 제가 어려운 나라 많이 다녔었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내가 친구들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필리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저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I left my heart in the Philippines. 저는 제 심장을 여기다 뒀습니다. 그만큼 필리핀을 사랑하고 필리핀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며칠 필리핀 간다고 그랬더니, 필리핀 같은 데 가냐고 그래요. 외교부에서는요, 우리 이제 초경사님 전화하지만, 스웨덴 대사, 호주 대사, 스위스 대사, 갈래? 필리핀 대사 갈래? 많은 사람들은, 스위스 대사가 낫겠지, 그러죠. 외교부 사람들 100%, 200%다 필리핀 대사를 원하죠. 그죠? 얼마큼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직원도 많고, 자기가 할 거에 따라서 굉장히 할게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상과 달리, 서울에 있는 분과 달리, 굉장히 훌륭한 동포사이겠지 않습니까? 최영사님 안 그래요? 맞죠? 억지로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명만 계시면서 그리우실 거예요. You'll also leave your heart in the Philippines. 자, 다음. 자, 행복을 나누는 시간표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요. 두 번째,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책 읽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 이거는 기도는 꼭 교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랑이 거창하게 연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친구를 더 사랑하고, 내 한인회를 더 사랑하고, 내 평통을 더 사랑하고, 뭐 이런 여성연합회를 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우리 대상을 더 사랑하고, 그죠? 또 필리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웃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백지영. 근데 저 달리 제 집사람은 꼭 또 임영웅이를 좋아하더라고요. 임영웅 좋아하는 분, 박수 치시네, 뭐. 영웅시대 멤버세요? 우리 집사람 하루 종일 그 영웅시대에 들어가서 임영웅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근데 임영웅 노래가 행복감을 준대요. 왜 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영웅이 엄마가 하는 포천의 미장원도 성지 비슷하게 돼서 거기도 갔다 왔어요, 제가. 운전하고 갔다 가라 그래서. 얼마 전에 2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제 통장에서. 그랬더니 뭐니까 임영웅 이름으로 수재이연금을 지불했대요. 이게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임영웅이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많은 가수 중에서 노래도 잘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수래요. 품행도 방정하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늘 건행해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강조를 하는데, 저는 왜 백지영 씨를 좋아하느냐? 백지영 씨가 인터뷰에서 이걸 해요. 당신의 상태가 어때요? 그랬더니 화양연회 이름이에요. 화양연회는 지금 내 상태가 좋다. 이런 얘기. 우리가 보기할 때는 물론 얘 뭐 바라드의 여왕이지만 한물 같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나는 70세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5, 60, 70 거의 20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목소리도 다듬고 계속 준비하고 있죠. 지금 이동수 회장님은 80, 앞으로 뭐 30년 더, 30년을 계획하고, 그죠? 젊은 사람들 뭐 30년 너무 먼 미래 같죠? 제가 이제 12년 전에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는 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최소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 계획에 꼭 뭐 거창한 계획은 아니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점점 줄여서 그러면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뭐 할 것이냐. 거창하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등등등등.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요. 이 세잎클로버, 네잎클로버, 제가 막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네잎클로버 따라가고 막 돌아다녔어요. 네잎클로버 오면 항문이 올 거라 생각하죠.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항문이죠.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입니까? 아는 분 계세요? 흔해 빠졌어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네? 행복. 저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아시지만 말을 안 하셨겠죠? 세잎클로버, 행복이 우리 도처에 있어요. 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이만큼 여기서 행복하게. 오늘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나오셨겠어요? 건강해서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 수십 가지가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늘 다녔는데, 집사람한테, 마누라한테 불만인 거 적어보래요. 금방 사람들이 10몇 가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한테 행복한 거, 감사한 걸 적어보려면 잘 생각이 안 난대. 우리는 꼭 남을 비판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남의 행복만 찾아봐요. 자기 행복은 도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복을 찾아보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행복 하루에 10가지 찾아보면 곳곳에 작은 행복, 큰 행복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이. 그죠? 행복이 너무 많습니다. 유만희 회장님 머리숱이 너무 좋습니다. 저 머리숱을 되려면 제가 20억을 드려야 됩니다. 머리 심을 내면 20억을 버리셨어요. 여기는 30억 버리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너무 행복한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을 베풀 때, 남을 줄 때 더 행복해요. 제가 이제, 제가 잘난 척 좀 해볼게요. 한 12년 전에 외교부 국제경제부장 할 때 사당역에서 노숙자 밥퍼 봉사를 한 3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필리핀 가서도 계속 하고, 노인분들 또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밥을 퍼쓰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이 선행을 베푸거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 오고 행복감을 주고 또 그런 복이 또 자기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컴패션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제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돕고 하는 것이 험한 길입니다. 의자는 그렇죠? 좁은 길을 가시는 분. 그러니까 좁고 험한 길을 남들이 안 가는 더 불편한 길, 이런 것을 우리가 갈 때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고시를 합격했는데 딱 한 달 행복하더라고요. 한 달. 제가 시골에서 외교부에 들어왔더니 뭐 외교부에 쟁쟁한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웬 서울 경기고등학교가 많지. 웬 서울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탓하는 거 아닙니다. 온갖 제일 고등학교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외교부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골 고등학교에서 나온 선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중간 정도 가기 위해서 내가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자. 성실성 훈련하자. 그래서 중간 정도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조그만 행복에서 느끼면 행복의 전도사가 되면 그 직장이 행복합니다. 그죠? 학교가 행복합니다. 교실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랑과 행복의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늘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행복하시고 앞으로 계속 행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이명우 권행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또 대사가 제가 대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지만 한국과 필리핀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포사회 섬기시고 동포사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필리핀 대사를 떠나고 나서 왜 동포사회를 더 섬기지 못했는가? 왜 관제 좀 더 많은 동포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못했는가? 왜 좀 더 많은 학교에 가지 못했는가?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 제 후회감을 이상화 대사님께 전달했는데, 이상화 대사님은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대사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상화 대사가 특별히 좀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해서 여러분과 저녁을 못하고 떠나게 되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늘 저는 제 심장, 하트를 여기서 듣기 때문에 계속 필리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